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초반의 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테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요새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들의 이 포석들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프로 구단들조차 그 수를 외우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뭔가 바둑 중계를 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의 수는 못 맞추는데 프로 구단들의 수는 맞춥니다. 어쨌든 계속해서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바둑에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길이. 뭐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은 길이 없는 곳은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둑에도 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길대로 이제 찾아가는 건데요. 초반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보면 흑과 백, 뭐 이런 식으로 딱 백이 하나 지키면은 완전 남북전 대각선으로 쫙 나누게 되고 이제 땅 따먹기 게임이 됩니다. 그런데 흑이 이렇게 지키고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두고 흑이 알기 쉽게 뭐 진행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흑의 모양이 더 넓어 보이나요? 백의 모양이 더 넓어 보입니까? 예,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흑의 모양이 더 넓은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 흑이 바둑을 먼저 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하나라도 더 차지를 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는 물론 이제 이후에 뭐 실력에 따라서 승패는 나뉘겠지만 일단 포석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흑이 굉장히 두 개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백의 실리가 짭짤하긴 하지만 그거를 능가하는 흑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 바둑에서는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력과 실리예요. 모양과 실리 뭐 이런 건데 현찰이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거냐 이거죠. 지금 모양을 보면 일단 흙 모양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백의 모양을 이렇게 아까처럼 넓혀가는 거는 흙 모양을 이제 뒤따라가는 형태인 거죠. 물론 이제 고수가 되시면은 백으로도 이런 거를 두실 수 있으십니다. 그거는 이제 백이 나중에 두니까 이 덤이라는 핸디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고수가 되면은 이 덤이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가면은 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타이제임 제가 봤을 때 7단 이하분들은 그냥 저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해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진짜, 예. 그리고 뭐 한 8단 정도 되셔도 사실 저의 이론을 이렇게 들으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흙이 일단 모양을 넓혔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내 모양이 더 넓으면 물론 내 모양을 키우면 돼. 근데 백보다는 일단 흙이 커 보이죠. 왜냐면 초반에 하얀색이 백이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모양에서 뭐 갈라치기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갈라치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갈라치고요. 뭐 다가오면 이렇게 오고 예, 흙이 막 공격을 합니다. 어이구 이게 좀 제가 어설프게 좀 할게요. 진짜 초심자들 바둑처럼.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흙집이 너무 커졌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그 이유는 갈라칠 때 이제 두 칸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 게 지금은 좋지 않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 오면은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또 막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벌릴 공간이 없거든요. 그냥 통째로 막 씌워가지고 이 통구이를 하는 거죠.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장면인데요. 여기서 결단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흙 모양을 딱 보면은 이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느냐 이쪽으로 들어가느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쪽 날개는 완성이 안 됐어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법이 있는데 뭐 기력대가 있으시겠지만 뭐 타이젠 9단 이하분들은 이제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는 흑돌들의 위치를 잘 판단을 해야 돼. 흑돌들의 위치. 이 돌들이 4선에 있냐 3선에 있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3선은 무슨 선? 기초잖아요. 실리선. 4선은 세력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쪽은 다 내가 흑한테 실리를 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바둑엔 이 침투와 삭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짓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흑이 늘고요. 또 백이 늘고 밀면은 이렇게 한 칸 뜁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제 형태죠. 이렇게 이제 하면은 흑이 뭐 어디가 집이 생겼어요. 이쪽에 이제 짭짤하게 집이 좀 생겼죠. 한 10집. 근데 나도 10집이네.
이렇게 해두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백돌이 중앙에 쌓이기 시작하니까 자 이제 뭐 이런 데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고요. 사실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뭐 말씀드리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다 흙보고 집을 가져가라 해서 흙에 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거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흙에 두 집씩 짓는 동안 중앙에 하얀색 백집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백이 특히 여기서 이제 뭐 집을 지키는 것은 작습니다. 그럼 백이 이렇게 부셨죠. 그럼 흙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그쵸. 흙도 똑같이 백 모양을 지우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쳐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화점 정석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는데 그냥 가장 알기 쉬운 것들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날일자로 붙이고요. 날일자로 달리고 33 지키고 벌려둡니다. 또는 뭐 정석을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협공 다 할 수 있고요. 오히려 협공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뭐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뭐 프로가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정석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애워서 두시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써보고 저것도 한번 둬보시고 그냥 많이 둬보는 게 중요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먹으면 됩니까?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 이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석이라는 것은 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원하는 이런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정석을 선택하고 지금 요 정석에서는 요거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두면은 요새 많이 나오는 정석이죠. 뭐 아래로 둘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위로 두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아래로 빠지는 게 한 1960년대 사카다 시대에 있던 책들을 보면 넘어가는 게 나옵니다. 이게 넘어가는 게 되게 좋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 이후에 거의 다 이었어요. 이걸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다 넘어가잖아요. 또 요 막는 수가 개발이 됐죠. 2005년 이후에. 그래서 가령 이런 식으로 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백돌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래로 있으면은 돌이 3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막 해서 모양을 키운다고 합시다. 그럼 흙이 뭐를 할 수가 있죠? 어깨 집기를 하고 밀고 늘고요. 밀고 한 칸 뛰고 올라서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세력을 쌓는데 집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백이 이걸 잇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지켜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흙이 이제 못 들어오니까 뭐 오면 틀어막고요. 물론 이 변화는 여러분들이 좀 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좀 잘 생각하고 두셔야 돼요. 이런 거는 좀. 그리고 여기서 기력이 약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가 또 끼워 있는 거죠. 이거는 흙이 정말 안 좋은데 이걸 많이 두는 이유가 옛날 바둑책들 보면 정석책에 이러고 이게 정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바둑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할 때 요 모양에서 딱 이런 자리를 끼워 있는 게 급소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는 금방금방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원리만 알면 빨리빨리 늘어요. 그래서 옛날 바둑책들이 뭐 정교한 정확한 기술보다는 그러니까 대중들이 바둑을 많이 배울 수 있게 요런 관점에서 좀 쓰여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백이 세력을 쌓은 다음에 지키는 게 필요하다. 또 세력을 쌓으면 마찬가지로 3선에 있는 돌을 어깨 집게해서 이렇게 압박을 눌러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칸 높은 역공도 있습니다. 두 칸 높은 역공. 그럼 흙이 3-3 침을 하고요. 뭐 맞고 가령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칩시다. 한 칸 뛰고요.
그럼 백이 어깨짓기를 하고 흙이 맞고 붙이고 이렇게 둬요. 그럼 아까와 차이 나는 점은 지금은 흙이 삭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여기서 어깨짓기 하면은 이제 집이 커지죠. 이게 한 줄 차이긴 해도 뭐 집이 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실 기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개의치 않고 둔 것도 굉장히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양하게 한번 둬봐라 이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제 바둑들을 두고 어느 정도 기량이 되면은 나의 이제 스타일 이런 것으로 두는 게 좋죠. 그리고 바둑 실력이 늘려면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둬봐야 돼요, 진짜. 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렇지만 타이제만 진짜 8단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예, 진짜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만 해도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들이 나왔을 때 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냐 하면은 인공지능들은 이것저것 다 두잖아. 근데 사람들은 맨날 정석이라고 우리가 한 그것만 두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정석이라고 그쵸? 인공지능 수법들에는 옛날에 정석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좋다고 막 안 두는 수법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 그리고 막 예를 들면 이제 이창호 구단이 둔 수인데 사람들이 안 좋대. 이창호가 둔 게 아니야. 이창호가 말해도. 왜? 이세돌이 더 잘 두기 시작하거든. 그런데 인공지능 이창호 구단의 수법을 두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은 어떤 제한된 수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량이 높아지면은 어떠한 그런 거를 이제 가는 게 효율적이 됩니다. 그런 걸 방식을 하는 게. 하지만 지금 공부하고 기량이 늘 때는 조금이라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 자, 그리고 뭐 또 여기서 아무렇게나 도 한 판의 바둑이에요. 날짜. 예,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두는 거를. 치고 두고요. 이렇게 되면은 흙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 형태는. 왜냐면은 요 석점이 이제 쉽게 안정을 차지했기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백은 이 중앙 백도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백이 어디에 두면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바둑을 생각할 때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어깨 짚고 맞고 붙이면 이런 거. 계속 이런 데가 이제 투명한 바둑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제 쓱 밀어 올리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왜? 다음번에 백이 이런 식으로 이걸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날아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상변이 어떻게 되죠? 백 모양이 확 펴요. 모양이 커집니다. 그럼 저런 모양이 생기면 반드시 흙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특공대를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양이 넓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내 모양에 들어와. 이 전투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내가 막 상대방 진영에 막 들어가서 싸우는 게 쉬울까? 정답은 1번이죠, 1번. 뭐, 고수가 되면 이제 공격이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다 타이젠 7단 이상이 됐을 때 하는 말이에요. 기력이 약할 때 공격이 훨씬 쉽습니다. 뭐, 대마 한 방 잡으면 그대로 끝나잖아. 왜? 개가가 안 되거든. 개가가 안 되니까 어때? 많이 죽으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 순간.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시고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정말 간단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왜? 그럼 여기를 두진 않느냐 이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둘 수도 있어요. 근데 흙이 하나를 지키면은 여기는 작거든요. 근데 모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넓은 곳을 가는 게 이제 급선무이고요. 흙은 마찬가지로 뭐 지키거나 물론 이제 인공지능 시대 이런 삼삼 같은 것도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그리고 이 기력이 늘고 싶다 이런 아마추어 분들은 저 삼삼 파는 거는 진짜 두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를 기준으로 해도 그러니까 프로들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뭐를 아냐면은 이 이후에 흙으로 어떤 식으로 둬야 되는지 이후 수순을 다 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백이 약간 나빠도 이거 워낙 많이 연구가 되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게 흙이 좋아서 이긴다기보다는 맨날 이것만 두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 실리 뭡니까? 이게 열집을 차지했거든요. 열집을 차지하고 이 세력을 주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자살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 100으로
언제든지 땡큐예요. 땡큐. 물론 이제 글쎄요.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네요. 진짜 상대가 잘 돈다 이러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두실 때는 이게 100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 아니, 타겟하기가 힘들잖아. 지금 그리고 뭐 100 모양이 딱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상대방의 모양을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양을 잘 보고 모양을 어떻게 입체화시키느냐 이것이었고요. 요거를 이러한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바둑이 느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